안녕하세요. 경제하면 복잡한 그래프부터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그런 거 말고요. 우리 일상의 아주 사소한 선택부터 거대한 사건들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 바로 그 경제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알고 보면 경제학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거든요. 혹시 이 빵 하나 사려고 동네 편의점 몇 군데씩 돌아다녔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와, 정말 대단한 열풍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대형마트가 내놓은 이 파격적인 가격의 치킨 한 마리가 치킨 시장 전체를 그냥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일도 있었죠. 좀 더 스케일을 키워볼까요?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우리 이런 나라 물건은 사지 말자, 이렇게 결심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빵, 치킨, 그리고 불매운동,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사건들,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찾아온 아주 강력한 현실 경제학 수업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포켓몬빵 미스터리에서 시작해서요. 당당 치킨 논쟁을 거쳐 우리 경제 전체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보고 마지막으로 국가 간의 판돈 큰 정치 게임까지 들여다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미스터리부터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이야기. 바로 포켓몬빵 미스터리입니다. 2022년이었죠. 이 빵이 재출시된 지 고작 43일 만에 무려 1,000만 개가 팔려나가면서 말 그대로 전국적인 품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계속 물건이 모자랐다는 건 시장이 균형 상태가 아니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럼 왜 균형이 아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가격이 너무 낮게 묶여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 부분이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걸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시장에서는 가격, 즉 돈으로 내 욕구를 표현하죠. 그런데 가격이 딱 고정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턴 시간, 그러니까 줄서기로 경쟁하게 되는 겁니다. 지갑으로 경쟁하느냐, 내 시간으로 경쟁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가격이 오른다는 게 단순히 내 주머니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기업에게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사람들이 이걸 미치도록 원하고 있어요. 제발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하고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좋습니다. 이제 시선을 소비자에서 기업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두 번째 주제는 2022년에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당당 치킨 논쟁입니다. 이 치킨이 나오자마자 기존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대기업의 횡포다, 불공정 경쟁이다 막 비난했죠. 근데 홈플러스는 아주 태연하게 아니 우리 이 가격에 팔아도 이윤 남는데요? 라고 주장했어요. 이 표를 보면 진짜 이유가 보입니다. 이건 그냥 가격을 후려친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비용 구조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대형마트는 이미 있는 매장 공간과 직원을 그대로 활용하니까 추가적인 임대료나 인건비 부담이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출발성부터가 달라던 거예요. 자, 이제 렌즈를 바꿔서 아주 멀리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한 나라 전체 경제가 건강한지 아니면 아픈지는 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때 우리가 보는 핵심 건강 지표가 바로 실질 GDP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실질 GDP가 쑥쑥 오르면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경제가 아플 때 그냥 아프네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어떤 종류의 병에 걸렸는지 정확히 진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의학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워요. 경기 침체는 잠깐 앓고 지나가는 감기 같은 거고요. 저성장은 오랫동안 기운이 없는 만성 질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는요. 이건 갑자기 찾아오는 심장마비 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위험하죠. 감기 환자한테 심장마비약을 처방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진단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학이 국제 무대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노 재팬 운동을 통해서 말이죠. 이 사건의 배경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당시 일본이 단행했던 수출 규제 조치는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꺼내든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압박 카드였어요.
말하자면 일본은 한국을 아주 위험한 치킨 게임판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두 차가 정면으로 돌진하는 그 게임 아시죠? 먼저 핸들을 꺾는 쪽이 지는 거예요. 일본은 한국이 먼저 겁을 먹고 핸들을 꺾을 거라고 예상했던 거죠. 바로 이때 나온 이 발언, 이건 단순한 감정적인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과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절대로 핸들 꺾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는 아주 계산된 전략적 메시지였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노 재팬 운동이 등장합니다. 이건 그냥 분노의 표출, 그 이상이었어요. 정부가 공식적인 보복 조치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버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에 경제적 타격을 입히면서 정부의 버티기 전략을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준 그야말로 전략적인 한 수였던 거죠. 그럼 이 운동은 왜 잦아들었을까요? 실패해서? 절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우리는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전략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기 때문이에요. 그 역할을 다하고 상황이 바뀌자 자연스럽게 마무리된 거죠. 결국 보세요. 우리는 편의점의 작은 빵 하나에서 시작해서 국가 간의 거대한 정치 게임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숨겨진 논리가 바로 경제학이었던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세상을 훨씬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내렸던 크고 작은 결정들 뒤에는 과연 어떤 경제적인 힘이 숨어 있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